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이수진입니다. 권정윤입니다. 네, 사실 처음 보는 얼굴이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저희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박사님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트렌드 코리아의 공저자로 이수진 박사님과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이번부터 유튜브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 뉴페이스, 네, 권정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왜 모였죠? 네, 오늘은 우리 항상 트렌드 코리아에 매년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트렌드 상품 뽑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있었는지 2022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10대 상품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첫 번째 10대 상품은 K 콘텐츠. 네, 였습니다. 저는요, 2022년을 되돌아봤을 때 이건 진짜 꼭 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정답이지만 이 K 콘텐츠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제 책에도 이제 저희가 서술을 했지만 되게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 같은 OTT 프로그램은 뭐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이런 드라마, 영화 말고도 K 웹툰 혹은 K-소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외국 시장에서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이수진 박사님은 이런 K 컨텐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지금 많은 변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BTS 멤버 한 분이 이제 군 입대를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경제 가치를 조금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하나의 문화를 잘 형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스타트가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 진출을 같이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목격이 되면서 훨씬 더 확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플랫폼입니다. 이게 또 정말 인상적인 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또 지속했잖아요. 거의 1년여 시간 동안에. 그러면서 2022년에도 쭉 이어졌는데 이게 2021년과 2022년에 들어서 조금 더 격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우리가 훨씬 더 2021년보다 그 몰입도를 훨씬 더 높였던 것 같아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줌 같은 경우도 2021년 초기에는 직장인들 위주로 썼다면은 한 2020년에는 좀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채로워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도 같이 뭐 예전에는 도서관에 앉아서 모여서 공부를 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각자 집에서 줌이나 뭐 다른 앱 같은 것을 켜놓고 동시에 공부를 하는 실시간으로 같이 공부를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요즘 아이들 그 줌 켜놓고 화면 공유해가지고 슬라임 영상 보면서 친구들이랑 논대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랑은 사실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진짜 이사 간 친구가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저는 어렴풋 기억이 나면서 실제로 줌이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장인들만 사용했다면은 이게 업무 외에 다른 영역으로 확대됐고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라고 하던데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네, 저희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이제 국내 1호 비대면 진료 앱으로 MD톡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닥터 나우도 여러 병원과 약국과 제휴를 맺어서 이용 건수가 매우 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게 왜 인상적이냐면요. 제가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소아과를 가야 돼요. 근데 소아과를 미리 예약을 해두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사실 거기 대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전염병이란 두려움도 있는데 거기 애들 데리고 1시간 동안 거기서 난리치고 막 하면 진짜 힘든데 근데 딱 그 어플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거기에 딱 방문해서 딱 진료만 받고 집에 딱 오게 되는 이런 그 플랫폼을 활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효율적이다.
효율성을 굉장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비대면 플랫폼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일상 속에서 코로나가 설사 종식이 되더라도 이런 우리가 특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영역은 좀 접목이 돼서 훨씬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던 그 소아과 그 어플이 있었네요. 네. 세 번째. 저 이거 다 나올 줄 알았어. 이걸 마치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참 2022년에 참 영향을 많이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캐릭터 기획 상품들인 거죠. 네, 그 포켓몬빵 맞습니다. 엄청나게 열풍을 불었고 오픈런을 불사했죠. 이게 희귀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득템력이라는 키워드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빵을 먹지 않고 실만 내가 당근마켓에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이 포켓몬뿐만 아니라 이 캐릭터 기획 상품에 엄청난 열풍을 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023년은 어떻게 될까 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이 캐릭터가 일단 귀엽잖아요. 이런 캐릭터 귀여워요? 사랑에 대해서는 캐릭터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전 국민의 어떤 나이를 불문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랑이 갑자기 별 돌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캐릭터라는 그 자체의 특성도 있고 게다가 이 득템력이라는 게 또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도 소비해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불황이 닥쳐오는 상황에서도 또 어떤 재밌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또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상담 예능입니다. 이거 정말 열풍이었죠. 네, 이건 정말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한 분이 딱 떠오르시는데. 네, 그렇죠. 한 분이 딱 저도 떠오르시죠. 정말 네. 애정하며 시청하고 그래요? 있는 오은영 박사님. 진짜요? 네.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정말 예전부터 잘 챙겨보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거 보다 보면 왜 제 어린 시절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다른 우리 내 오빠는 이렇게 왜 이런 성격이구나 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하면서 본다는 게 그리고 이제 지금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조카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진짜 실제로 맞고 정말 많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권 박사님께서 굉장히 말을 잘 해주셨던 게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옹호하고 선호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해봤더니 지금 이 청년기를 조금 불안하거나 조금 약간 불완전하게 보내고 있는 것만 같은 내가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또 공감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힐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다채롭게 이렇게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혹시 이런 상담 예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상담 예능이 어떤 뭐 형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니즈가 어디 가지 않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방송 프로그램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콘텐츠의 형태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5번째 상품은요. 친환경 포장입니다. 이수진 박사님은 요즘 최근에 친환경이 중요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저는 최근에 그 유치원에서 그 한 기업한테 그 빨대를 빼서 우유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낸 편지가 실제로 그 기업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무빨대 우유팩이 나온 것을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빨대가 거북이 코에 이렇게 꽂힌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이 빨대를 좀 빼주면 안 돼요? 라는 이 요청을 기업에 직접 했다라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이게 실제로 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기업도 사실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반응을 한 것처럼 이 친환경 혹은 저희는 필환경 이렇게도 표현했던 이 트렌드가 굉장히
잘 반영이 됐구나. 그리고 이것이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저는 더 격심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트렌드는 아무래도 계속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더 커져서 진행될 그런 트렌드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린워싱이라는 부분인데요. 친환경인 척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제품이나 마케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오도가 되거나 기업들도 그런 걸 너무 표방을 하는 척만 한다거나 라는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한 편의점에서 이런 친환경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솔직하게 이게 그렇게 환경에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환경 오염을 개선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오히려 2030 세대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던 사례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진솔한 게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같이 뭔가 소비자와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런 환경 오염을 줄여가는 좀 필환경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게 좀 앞으로도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게 해봅니다.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 게요. 이 필환경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반드시 필 그리고 친환경에서 필로 바꾼 거거든요. 저희가 2019년 키워드로 기억을 하는데 이 필환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반드시 지켜내 가야 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했다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기획했던 그 필환경의 트렌드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아까 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19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출한 쓰레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환경에 크게 해를 가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자기 반성을 했던 이런 소비자들이 많았다 이야기를 저는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소비자들의 생활 습관적인 부분에서 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 친환경 포장도 훨씬 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그 필요도나 그 정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